네, 안녕하십니까. 21학년도 정시전형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비대면 강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만 만나 뵙게 될 저는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자, 21학년도 정시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받아든 수능 성적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적이 전체 수험생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나 점하게 될지, 그리고 표준 100분위,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반영 비율,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유불리를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 지식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살필 것은 응시 인원에 대한 변화예요. 올해 작년에 비하면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능 응시 인원은 6만여 명 감소하였네요. 따라서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가 작년에 비해서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문과, 이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였고요. 그중 수학 나형의 감소 비율이 약간 더 커 보이네요. 비율상으로만 보면. 자, 그리고 졸업생은 꾸준히 증가 추이를 가지고 있다가 절대 인원은 소폭 감소했으나 재학생 대비 비율은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30%. 자, 그런데 이들 졸업생들은 수능 성적 기준으로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시보다는 정시를 기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재수종합반 표본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으면 한 20%, 많아야 한 25, 6% 정도만 수시로 빠져나가고 80%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정시를 목표로 삼은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수능 중상위권 그룹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중상위권 그룹은 상대적으로 수시로 이탈한 비율이 적고 정시를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어 성적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부분이 올해 국어 성적인데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이 1등급 컷입니다. 82점이 2등급 컷이고요. 약간 짙은 색이 커트라인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작년의 폭보다 올해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1등급 안에서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거를 점수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은 100분위가 96까지니까 100분위의 점수 차이는 1등급 컷과 만점자 사이에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변별력이 뚜렷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눈대중으로 보세요. 2등급대 안에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그 편차가 크지도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3등급으로 내려가면 표준 점수에 비해서 100분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든 성적표 잘 보세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등급 안에서는 같은 100분위 100점, 100점인데 표준 점수가 144, 139로 5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만점자인 요 144점인 학생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표준 점수 139점인 학생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보다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면 이 학생과 성적이 똑같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학생은 100분위 반영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이런 것을 각각의 극단에서 살펴보되 국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과, 이과, 상위권 그룹의 대학은 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과의 경우에 일부는 백분위로 반영하는 의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그런데 중위권 그룹으로 조금 내려오면 특히 3등급 때는 백분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로 많이 벌릴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표준 점수로 변별을 좀 줄여나가는 게 유리할지 성적대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라. 수학도 비슷하겠죠. 근데 수학 가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하고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1등급은 편차가 크지 않은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니까 편차가 약간씩 더 벌어지고 있네요.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까요? 1등급 안에서는 역시나 표준 점수의 편차가 큽니다. 2등급 때는 비슷하고요. 3등급으로 내려오면 백분위의 편차가 더 큽니다.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수학 가형을 선택한 상위권 그룹은 내가 표점 반영 대학으로 쓰는 게 좋을지, 표점 반영 대학은 상위 그룹이죠. 1등급 안에서도. 그 다음 하위 그룹은 백분위 반영이겠죠.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3등급 대에서는 상위 그룹은 백분위가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하위 그룹은 차라리 표준 점수로 편차를 줄이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학 나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뚜렷한 변별력, 1등급 안에서도 이만큼이나 벌어졌는데 올해는 요거밖에 안 벌어졌어요. 그쵸? 2등급도 편차가 좀 넓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편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살피면 표준 점수 6점 차이, 백분위 점수 1점 차이, 4점 차이의 1등급 국간. 그런데 3등급대로 내려오면 백분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학과 국어만 가지고 봤을 때 문과생은 수학보다는 국어가 훨씬 중요한 해가 되겠죠. 왜? 수학은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국어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자, 이과생은 문과에 비해서 수학이 원래부터 중요하지만 올해 약간 변별이 좀 나타났다. 문과에 비해서는. 그리고 역시나 수학 대비했을 때 국어의 변별력이 더 뚜렷하니까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약간 더 유리한 것은 문과든 이과든 비슷하다. 그런데 수학의 영향력이 국어 대비해서 약간 더 작은 곳이 바로 문과다. 왜? 수학 나형의 변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영어도 누적 비율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 1등급도 많아졌고요. 2등급 때까지도 많아졌고 3등급까지가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어 등급에 의해 가지고 정시 점수에 변화가 생기는 걸 따지면 작년에는 그나마도 변화가 좀 컸는데 올해는 변화가 줄 것이다. 왜? 같은 점수대의 1등급, 같은 점수대의 2등급대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기준으로 놓으면 국어 변별력 뚜렷해졌으니까 중요도가 좀 높아졌고 수학은 특히 문과가 중요도가 낮아졌다. 영어 중요도 마찬가지로 수학 나형처럼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영어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영 점수, 실질 점수 차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놓고 보면 서울대, 문과, 이과 모두 다 고려대와 비슷하게 급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매우 크죠. 그러면 영어가 운 나쁘게 2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연대를 쓰면 환산 점수, 요 오렌지색이 대학에서 반영하는 환산 점수 기준입니다. 환산 점수 기준으로 문과는 1000점 만점에 1010점인가 1000점 만점, 대략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과도 5.5. 그런데 서울대나 고대를 지원하면 0.5점, 1.0점으로 편차를 확 줄여버리죠. 따라서 2등급인 학생은 당연히 연대를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급간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성한 중에서도 보게 되면 서강대는 영어 반영 영향이 낮지만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반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방식으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도 홍익대까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경희대는 1, 2등급의 격차 혹은 1, 3등급의 격차가 매우 큰데 반해 동국대 그리고 홍익대 영향력이 낮고요. 그리고 건국대는 1, 2등급은 다 동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2등급이다 라고 할 경우 경희대를 지원하는 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과의 경우에는 건대 혹은 문이과 모두 다 동국대나 홍익대를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군별 충원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국민대, 숙명여대, 단국대도 비교가 가능한데 이들 대학은 100분위로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로 반영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큰데 특히 숙명여대는 엄청난 차이죠. 따라서 영어가 3등급인 학생은 숙명여대를 못 간다 생각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대는 일종의 등급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등급 이하로는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고 지원도 불가하다. 고신대도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영어 반영 방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과탐도 한번 보실 텐데 사탐 일단은 상위권 그룹을 먼저 비교해 볼 텐데 올해는 사회문화가 변별력이 너무 뚜렷했어요. 예년답지 않죠? 이에 비해 보통의 어려운 과목으로 치부되었던 뭐 한지, 세지, 역사 계열인 뭐 세계사, 정치와 법 이런 등등은 약간의 변별이 좀 떨어져 왔는데 특히 세계지리의 변별이 좀 떨어져서 많은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100분위가 79로 깎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7점까지는 상위권 그룹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텐데 문과의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100분위를 이용하여서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돼요. 근데 변환 표준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피실 필요는 없고 100분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세계지리 한 개 틀린 사람은 2점짜리 한 개 틀렸든 3점짜리 한 개 틀렸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손해를 엄청나게 보죠. 그렇게 해서 두 과목씩 놓고 보면 표준 점수를 보세요. 만점자는 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1점이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2점 한 개 틀린 사람과 3점 한 개 틀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무려 33점이나 차이가 난다. 엄청난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끔 이 시험 구도상 유불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길 바라는 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매년 바뀌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예비 고3 그 아래 학년은 이 과목 분포표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매년 좀 차이가 난다. 과탐의 경우에는 지구과학이 가장 변별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응시하는 경우가 조금 유리했죠. 같은 점수대 대비.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계지리와 마찬가지로 물리2를 응시한 경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물리2 사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어려운 과목을
조금 쉽게 냈는데 표본 그룹이 적고 상위권 그룹이 많이 포진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3점 한 개 틀리면 100분위가 80이 돼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100분위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점자 안에서도 9점의 편차가 생기는데 3점 한 개 틀린 사람은 무려 28점이나 편차가 생긴다. 그래서 올해는 물투 선택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물원도 물투까지는 아니지만 타 과목하고 비교하면 손해를 크게 봅니다. 물리원, 물리투. 자,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본 부분은 사과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잘 따져야 되겠죠. 물리원, 물리투, 세계지리 뭐 이런 걸 선택한 경우에는 사탐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변환표준 점수의 보정값이 상대적으로 그 보정을 했을 때 편차가 작은 대학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 그룹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변표의 점수 차이가 편차가 작은 대학 그리고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탐구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체크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 이제 조금 더 전체적인 조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성적 조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배치 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1월 5일까지가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2월 인원을 포함하여서 정시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날은 1월 6일입니다. 이게 정시 인원이 확정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1월 7일 또는 8일 날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교대는 9일 그리고 10일 날 원서를 마감합니다. 서울대는 9일 날 마감하죠. 그리고 늦게 시작한 나머지 대부분 모든 대학은 11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마감 일시도 정확하게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수 일정을 잘 따지시는 게 필요하겠다. 미리 말씀드리고 자,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앞서 과목별 유불리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합산 조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합산 조합을 가지고 대략적인 라인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미리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 그러한 라인에 해당하는 희망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잘 보세요.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며 점수 활용 지표는 무엇이며 100분인지 표준 점수인지 그 다음 변환 표준 점수는 짜게 보정을 하였는지 혹은 후하게 보정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도 살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학생부는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주셔야 된다. 그렇게 유불리를 대학별 반영 점수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시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긴 하죠. 자, 유료 서비스 말고 올해 무료가 되는 부분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무료는 일단 첫 번째, 어디가? 대입, 어디 갑니다. 어디 가. 자, 대입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수능 성적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 수능 성적표를 작년 점수로 환산을 하여서 작년에 지원했다면 합격자 70% 컷과 비교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올해 환산 점수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20학년도와 21학년도 점수를 만들어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대학별로 다.
그리고 작년 합불 여부까지,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짜이고 상대적으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특히 중하위권은 어디가를 반드시 점검하여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급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 산하, 각 지역별로 교육청 산하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진로진학지원센터, 부산, 대구, 경북, 전남 다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은 주요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반드시 활용하시고, 혹은 학교에서 서비스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셔라. 세 번째, 사교육기관 중에서는 이투스가 모지라고 하는 모의 지원 시스템을 오픈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해 보셔라. 요 세 가지 정도. 자, 그 외에는 뭐 진학사라든지 대성학원이든 메가스터디든 종로학원이든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배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겠다. 자, 이때 모의 지원, 최근의 흐름은 모의 지원의 흐름을 통해서 이른바 표본 분석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 이런 것들까지도 살피니까 그러한 경향, 특히 상위권 그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 이런 거죠. 상위 대학 하위 학과와 약간 낮은 대학 상위 학과. 자,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거리, 등록금, 전과, 다전공, 복수전공, 그리고 휴학 가능 여부 등등등.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수를 불사하고 위험 도전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 경쟁률의 추이를 눈치 작전을 하실 경우에는 경쟁률 추이를 반드시 살펴보자. 그리고 충원 합격, 이게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수능 총점일 때 동점자 처리 기준은 수학이 우선인지 국어가 우선인지 아니면 학생부가 우선인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정시는 군별 모집이에요. 군별. 그래서 지금 나열한 뭐 서연고, 서성한이 한 군데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 인원이 아니라 계획 인원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인데요. 작년 대비 가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나구는 약간 감소했는데 비슷하죠. 다구는 조금 증가했네요. 그나마. 왜 그러냐면 다구는 원래 빈자리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급간이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이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과 중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편차가 있네요. 상위 그룹은 가에 하나, 나에 하나. 그런데 다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중상위 그룹은 가에도 하나, 나에도 하나, 다도 그나마 쓸 수는 있죠. 그나마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 대학으로 중위권 대학 그룹으로 내려가면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간혹 있는데, 선생님, 다군은 나중에 선택하고 가나군을 먼저 선택하라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상위권 내지는 중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것이지 중위권 그룹은 아니다. 다군을 먼저 선택해도 가나 다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어찌됐건 이 상위 중상위 그룹은 가군과 나군의 승부처를 잘 보셔야죠. 왜? 다군에는 대학이 없어요. 일부 한의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이런 학과들이 소수 모집은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고 기껏해야 중앙대 정도. 그러면 서성한을 쓰고 중앙대 쓰고 연고대 서성한을 또 쓰고 중앙대를 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앙대의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앙대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서성한이나 연고로 빠져나가니까 중앙대는 충원 합격률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충원 합격의 구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고, 자, 문과에 군외라는 게 있어요. 가나 다를 쓰면 3번을 쓰는 건데 3번밖에 기회가 없죠. 근데 군외로 경찰대에 올해 50명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대의 위상을 고려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4장의 카드를 쓸 수도 있더라. 자, 같은 방식으로 이과도 살펴야 되는데 이과를 살피기 전에 아까 봤던 누적 인원의 분포를 잘 보셨죠? 자, 이걸 고려하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단순 합산입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서성한 그룹까지를 상위권 그룹이라고 한다면 상위권 그룹은 대략 한 2.5%에서 뭐 최대 3%까지 되는데 대략 한 2.5%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면 요 정도 성적대가 상위권 그룹을 보통은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대략 한 10% 안쪽으로 9%대 정도까지가 중상위 그룹, 아까 봤던 그 표에 해당하는 대학 학과들은 요 정도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이라든가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 지방 국립대학 뭐 이런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단순 가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계의 분포도 한번 보세요. 근데 자연계는 뭐 서연고, 한성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의대하고 치대가 있다는 거죠. 의대, 치대, 그리고 한의대, 수의대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과는 교대가 있었지만 자, 근데 교대는 이과도 지원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건 의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의치대 인원이 막대하네요. 그렇죠? 막대합니다. 자, 물론 전체 정원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가군, 나군, 다군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다군은 비스무리한데 나군은 소폭 증가했고요. 가군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의대, 치대, 한의대도 다군은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위권 일반 이공계열은 다군이 또 없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중앙대입니다. 그리고 중상위 그룹으로 오게 되면 가군, 나군, 다군이 건대, 홍대 등으로 인해서 골고루 좀 퍼져나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듬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군은 어찌됐건 간에 중상위 그룹에서는 충원율이 높고 경쟁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과의 경우에도 군외 대학이 있습니다. 이스트 계열,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주로 뭐 보통은 서성한 중 이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략적으로 45명 정도는 2월 포함 안 된 겁니다. 45명 정도는 원서를 더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45명에 해당하는 요 포션을 받기 위해서 원서를 더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룹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군외로 이들 대학을 써서 원서를 4장까지 써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의대의 경우에는 별도로 또 안내를 하겠지만 최종 대비 최초 해서 달라진 부분이 강원대가 일단은 대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지 않은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고려대처럼 2월 인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대학도 있다. 그리고
다군의 특성상 순천향대는 40명을 계획했지만 엄청난 충원 인원을 뽑아서 충원이 254명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약 300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군은 충원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나군, 가군, 상위권보다는 이 중위권 그룹의 대학은 중복 지원을 해가지고 한림대, 을지대, 원광대 이런 경우에는 충원율이 매우 높고요. 가군도 바로 밑에 있는 턱 밑에 있는 경희대 이런 것들도 충원율이 매우 높다. 경희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수능 상위권인데 서울대 과탐2를 안 해서 서울대를 아예 못 쓰는 애들이에요. 서울대를 못 쓰면 어디를 쓸까요? 경희대 아니면 중앙대, 요 정도, 혹은 여학생은 이대 그리고 아주대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경희대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점수 구조상 경희대의 상위권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 요 연고 서성한 그룹하고도 비슷하게 돼요. 점수 구조상으로도. 자, 그러면 나군에 경희대보다 좋다고 판단되는 연성, 가울, 고한까지라고 한다면 이 대학을 쓴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희대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대학을 붙은 학생들은 경희대를 선택하지 않고 이 대학을 선택할 테니까 당연히 빼앗기면서 충원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한다면 충원 합격률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자, 별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런 구도를 이해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자연계도 단순 합산 비율로 따지면 의대를 포함하여서 연고 서성안의 상위 그룹으로 가려면 못해도 5% 이내, 5% 이내에는 들어야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중상위 그룹, 건동홍,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정도 그룹이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12%에서 15% 이내 정도까지는 들어줘야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가 서울권의 하위권, 그리고 수도권 주요 대학, 국립대학 정도의 성적대가 이렇게 포진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단순이에요, 단순. 중요한 거는 대학별이에요. 그래서 방금은 구도를 봤습니다. 구도를 통해서 어림잡았어요. 자, 이제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상세하게 살피려면 배치 자료를 이용합니다. 공사 배치 자료 간단하게 언급했었죠. 자, 그래서 배치 자료를 활용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배치 자료에서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대학별로 계산을 한 환산 점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적 백분위, 나의 위치가 됩니다. 환산점 자체만 가지고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왜? 어떤 대학은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어떤 대학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게 편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일람을 했을 때, 즉 1000점 만점 환산대학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그리고 100점 만점 환산대학의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열해보면 상위 0.1%인지 그 다음에 한 50%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성적을 가지고 이 A 대학으로 지원을 했더니 10%대가 나왔는데 B 대학으로 점수를 세봤더니 13%가 나왔어요. 그러면 B 대학보다는 A 대학을 쓰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원서를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요즘은 누적 백분위를 이용한다. 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전통적인 배치 서비스는 이렇게 됩니다. 사례를 드는 거예요. 자, 배치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입력하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 백분위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 주는데, 표준 점수 백분위 조합은 단순 유불리로 중상위권 대학, 그 다음 표준 점수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일부 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이걸 지표로 삼고 살피시는 게 맞겠고, 일부 의대를 포함한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 그리고 극히 일부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더라. 근데 어찌됐건 이런 서비스에다 놓고 나면
내가 동점자 대비 국어는 잘했고 수학은 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작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건데 작년 서비스를 화면을 캡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대충 가늠합니다. 이게 흔히 종이 배치표 보는 방법이죠. 대충 가늠해. 그런 다음에 어느 대학을 살펴야 될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조합을 따져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단국대가 탁 걸렸다. 그래서 여러 학과 중에서 대학별 나의 환산 점수가 있는데 그 대학의 배치 점수를 이렇게 잡아놨다. 이 A라고 하는 기관이. 그러면 점수 차이가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서비스가 판단한 것이지 내가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참고 1개, 1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 1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모의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을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요. 했더니 57명 중에서 3등 할 것이라는 모의 지원 표본이 나왔더라. 근데 이 모의 지원은 필터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지원을 할 학생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흐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점수를 가지고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 서비스, 개별 업체들이 제공하는 모의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되 얕게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단대의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를 이 배치 서비스는 900.5로 기준점을 잡아놨는데 나는 약간 모자라요. 그런데 모의 지원한 학생들 안에서만 보니까 커트라인이 851에 하위권이 너무 많네.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모의 지원 서비스로 내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 그렇죠?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원 경향 정도는 살필 수가 있겠다.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가 나군에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학생은 가군에는 이러한 대학을, 다군에는 이러한 대학 및 학과를 지원을 하는구나 라는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면 유불리죠. 따라서 단대의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때 굳이 한성대를 선택한 이유가 뭐지? 대학이 더 좋아서 그럴까? 아니면 유불리가 좋아서 그럴까? 인하대랑 비교하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을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을까?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갈까 말까? 이러한 흐름을 보는데도 유의미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흐름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의 지원 서비스였다. 자, 어찌됐건 기준점 확인. 그래서 기준점을 체크할 수는 있으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의 조언은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또 다른 예측 서비스는 그야말로 모의 지원 기반으로 하는 예측 서비스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상 경쟁률과 필터링을 통해서 분석 대상도 살핍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 컷, 최종 컷을 가지고 합격 확률을 70%, 40% 등등등으로 살펴주죠. 7칸, 4칸 그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으니까 이걸 참고 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수밖에 없긴 한데요. 100% 맹신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자들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어떤 학생들인지까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을 클릭해서 살피면 성적이 어떻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조합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등록을 한다면, 합격을 한다면 어디를 우선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성 표본인지 가짜 표본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데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표본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로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내 앞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내 뒤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상으로도 이 표본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참고하셔라.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그렇긴 한데 이제는 좀 널리 퍼지고 있죠. 땡땡 분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녹색, 연녹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땡땡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같은 학생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도시계획 부동산. 그랬더니 누적 백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이걸 보니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는 수학 반영 때문에 상대적으로 5등 취급을 받는데 인문계열을 지원하게 되면 한 2.8등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러면 상경계열 지원하면 안 되겠지. 왜? 가성비가 높은 게 여기니까. 국민대랑 비교를 하니까 국민대 지원 방식으로는 6.8등이래. 국민대는 가성비가 떨어져. 이거는 대학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질 때 요 분석기가 매우 유의미하다. 그리고 참고만 하셔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작년 기준 2019년 11월 수능 기준이라고 하면 2018년에 이 기준표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합불 여부를 따져봤을 때 꼴찌 학생이 이 정도였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동산의 경우에는 꼴찌는 무려 8등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100명 중 8등, 누적 백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 안전하게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전해는 9.4등까지 돼. 나는 현재 2.78등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판별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뭐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응용 프로그램들도 인터넷상으로 있더라. 참고 삼아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에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를 쓰려고 한다면 시간대별 경쟁률 추이가 어땠는지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 봤는데 각각의 시간대별 경쟁률 추이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역전한 게 있죠. 여기 보세요. 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연두색 얘는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는 경쟁률이 낮았다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돼요. 이게 눈치 작전하고도 연관이 있죠. 잘 보세요. D-Day가 되면 오후 2, 3시 정도에 경쟁률을 마지막 발표를 하고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해요. 시간 간극이 있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근데 D-Day 오후에 1.9였던 도시계획 부동산. 근데 경제는 2.3이에요. 약간 더 높았죠. 높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도시계획 부동산이 0.03 정도 더 높았어요. 미세하게. 자, 이런 식으로 경쟁률에 역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 경쟁률이 낮아 보여요. 그러면 최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지는 이러한 자료를 구해서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경쟁률의 흐름도 분석을 하고 이게 결과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에는 결과값이 나와 있는 게 있다. 공식적으로. 그거를 일단은 이용하시고 보통은 사교육기관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경쟁률, 시간대별 경쟁률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좋겠다. 자, 실제로 기관별로 배치 기준이 사뭇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표준 점수 100분위 기준으로 총 7개 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거는 단순 점수예요. 단순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원서 쓰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표점이 380이야.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단순은 no. 환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단순이라는 건 이걸 이용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최고 378, 최저 374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환산 전에 표준 점수로 한 4점 차이니까 뭐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100분위도 260 근처, 뭐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있지만 260 근처로 비슷비슷하다. 했을 때 이들 기관이 실제로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실제로는 이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단순 점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 점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환산 점수를 이용했을 때 어디가에 발표된 70% 컷은 881.5였어요. 그런데 땡땡 분석기는 적정을 이렇게 받고 소신 지원 이렇게 봤어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땡땡 교육청 지표는 900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땡땡 모의 지원은 875.5, 873.0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원서 접수 시간에 즈음했을 때고 인원이 확정되기 직전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땡땡 학원에서는 이렇게 잡았고요. 또 다른 땡땡 학원은 이렇게 잡았어요. 자, 배치사별로 이렇게 학원 시스템으로 이용했던 배치사들은 보통은 70%에서 80% 컷을 예상하고 기준점을 잡았어요. 근데 너무 크죠. 80이라 하더라도 너무 크고 70도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거에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뢰도에 대해서 각 회사, 공기관 발표를 안 해주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회사를 살피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봐라. 100% A는 옳고 B는 나쁘고 C는 좋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대학별, 학과별로도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여기가 안 맞고 어떤 데는 여기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판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 쓰기 직전에는 모집 군별 경쟁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위치를 대학 환산 점수라든가 누백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잘 살펴가지고 확인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모의 지원의 흐름까지도 알면은 대략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충원율 지표와 경쟁률 지표, 그리고 입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가지고 원서를 쓴다면 정말로 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인원이
1월 5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6일 날 대부분이 발표될 거니까 모집 인원의 변동이 크거나 아예 없는 곳, 경쟁률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라. 그리고 상위권 그룹이든 중위권 그룹이든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둘 때 그냥 통상적으로는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허용이 되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것은 제약이 매우 크죠. 이런 거 유의하시고 특히 가산점 주는 것도 유의하셔야 돼요. 일부 교대가 수학 가형과 과탐의 가산점을 주면 문과생이 이과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과의 교대 지원생이 많지 않은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리고 과탐2의 가산이라든가 하다못해 중위권 대학은 수학가, 수학 나형이 같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학가의 가산을 10%를 주는지 15%를 주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 사탐 대비 과탐에 5%를 주는지 3%를 주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점수 구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거라면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태블릿 화면만 보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최종 정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영상이니까 부분 정리한 부분 살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볍게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언급해 드린 거니까 자, 이 시간 짧은 강의였지만 확인하실 것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실 사항 점검을 하셔라. 자, 이후 다음 시리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상상발전소의 김세영이었습니다.